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매우 강인하여 상사와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인간관계에선 매우 서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하는 것. 작아 보이는 결정일 수 있으나 그 정서적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별 후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논쟁의 대상이 되어 해방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우리 감정의 기반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전 애인을 비롯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과 같아 끊임없는 호기심과 고통, 혼란의 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까요? 이별의 초기에는 상처받고 노출된 느낌과 함께 다소 방황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전 애인의 이름이나 사진이 내 화면에 나타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슬픔, 분노, 그리움의 감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무해해 보이거나 몰래 그들의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동은 점점 더 파괴적인 양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응시하는 것과 같아 아무리 만져도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손을 대게 만듭니다. 감정이 다시 소용돌이치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가상세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건강을 스스로 통제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별은 깊은 정서적 취약성의 순간입니다. 이별 후 전 애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 상황이나 휴가지 사진 한 장이 마치 가슴을 다시 찌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로 끌어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 애인을 차단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게시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이는 자기 보존의 행위로 치유를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단하면 그들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보려는 유혹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는 지금은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돌봄과 회복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애인을 차단하는 것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아직 완전히 관계를 단절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대신 그들은 전 애인의 계정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거나 소식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업데이트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해주어 극적인 표현 없이 자신이 보게 될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중도적 선택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차단이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단절하는 것으로 느껴질 경우 결정을 재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 애인을 차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소극적이거나 미성숙해 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차단이 복수나 미성숙함의 행위, 즉 이별에 대해 전 애인을 벌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단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차단이 관계나 그에 따른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치유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하는 것은 성숙함의 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한때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과
더 이상 상호작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확고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높은 정서적 지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 건강을 이미 인생에서 자리 잡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남은 애정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 애인을 차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과연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때로는 전 애인을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에 남겨두는 것이 치유 과정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별이 단지 일시적인 좌절에 불과하다는 희망을 붙잡거나 끝났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단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하고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즉, 누군가를 차단할 적절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별 직후 즉시 전 애인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통의 친구가 있거나 지속적인 업무 또는 개인적인 의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전 애인을 차단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단이 불필요한 과잉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애인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면 차단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을 차단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을 인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차단한 후 치유와 통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차단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은 유동적이며 관계는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전 애인을 차단하는 것이 당신의 정서적 회복에 가장 좋은 선택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이 실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삶이 완벽하고 근심 없이 보이는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전 애인을 계속 지켜본다면 그들의 인생 중 빛나는 순간들만 보게 되어 질투나 후회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차단하면 있었을지도 모를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없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전 애인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연결이 과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전 애인의 게시물을 보더라도 옛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슬픔이나 씁쓸한 기분에 빠지게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 차단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전 애인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지지하고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차단하든 전 애인의 소식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도록 하든 또는 소식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필요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 애인의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걸음임은 틀림없지만 이별 후 자신을 돌보는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진심 어린 시간을 보내며 개인적 성장을 위해 집중하는 것 역시 에너지를 전환하고 행복을 재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밖으로 나가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열정과 강점을 다시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입니다. 또한 든든한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로 둘러싸이는 것은 치유에 필요한 정서적 양분을 제공합니다. 결국 자연을 즐기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찾거나 우정을 다지는 등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전 애인을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치유와 행복을 도모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